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봄 기운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울과 봄의 중간 같은데 올봄이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오지 않나. 근데 남녘에서는 이미 꽃 소식 들려오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음은 겨울을 조금 보내버리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봄처럼 활기차고 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 시간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는데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 다양하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살펴볼까요? 의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말이 오늘의 첫 번째 생생 코멘트인데요. 이 말 어떤 분이 하신 걸까요?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잘못된 발언이죠. 회장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 노 전 회장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11시간 넘는 꽤 장시간 동안 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노 전 회장이 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앞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진행자께서.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리석을 정도로,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자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 이 SNS에 올린 글, 본인이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서 이탈을 하게 했고 병원 경영 손실을 끼치게 했다. 이게 정부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우게 된 건 본인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이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공무원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 이 정부는 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찰이 지금 제시한 증거, 노 전 회장 등에 따르면 100% 본인 SNS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근거도 없는데 SNS라는 공간에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견을 올렸을 뿐인데 이 대한민국 하면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런 발언을 두고 11시간 넘게 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률적으로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집단 행동을 좀 유도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서 계속해서 이건 자발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노 전 회장이 이 필수 의료 부족 사태는 그 원인이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또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 전 회장에 따르면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예를 들었는데 소아청소년과가 20년 동안 의사 수가 8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료 대상인 소아청소년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률 감소에 따라서 환자 수도 줄어들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근거를 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도 노령화율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늘려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이유, 전공의들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80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의대 증원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숫자 2,000명 가지고 왈가왈부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내외산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부족 문제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도외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 증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 단체들마다 조목조목 디테일이 부족한 점을 지금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디테일이 채워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명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 해결 방안 도출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 전 회장에 이어서 또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경찰이 앞서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작한 혐의로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2명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에 이 김태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참의사 리스트라고 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금 전공의 관련 명단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직접 거론이 됐죠. 이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문이 게시된 커뮤니티가 바로 DC 인사이드예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용자 정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전공의 지침글 그러니까 병원을 이탈할 때 관련 서류들 삭제해라. 그러니까 관련 자료들 모두 삭제하고 나와라. 이런 글이 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담겨서 논란을 불렀던 글 현직 의사 A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한 일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이 조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원 사직을 좀 결정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병원 대학별 집단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르면은 오는 14일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로 인해서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부에 따르면 10일까지 학칙상 요건을 지켜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5,446명입니다. 전체 의대생의 29%에 해당되는데 요건을 지키지 않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 규모까지 합치다 보면 휴학에 나서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의대생들 수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서 10개 대학 수업 거부에 나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개강 연기나 또 휴강 등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 18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지요.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빅5 이 대형 병원 이 교수들 역시 이 움직임 연대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서 이 의료대란 사태 자칫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2,000명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양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입장이 맞다 그러다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의료개혁을 하는데 의사들을 제외시키고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의료개혁의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정부가 이 강경한 태도,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볼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픈 환자들입니다. 네, 양쪽 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의 목소리가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옷 벗기는 사진에 딸 얼굴 합성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좀 읽으면서도 좀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는 말인데, 옷 벗기는 사진에 딸 얼굴 합성, 이건 누구와 한 말일까요? 일단 서경덕 교수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경덕 교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이 극우 네티즌들 도를 넘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경덕 교수가 SNS에 본인의 딸과 그리고 이 본인과 본인의 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올렸는데, 서교수를 비롯한 남성들이 딸의 옷을 벗기는 네, 저도 그런 봤습니다. 네, 모습을 합성한 겁니다. 사실 가족을 누가 이렇게, 이게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조롱인데, 이런 모습을 겪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면서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서 교수가 이 뉴욕에 있는 관광용 우길기 인력거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이 공격을 나선 겁니다.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사실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독도 문제,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차치하고라도 우길기 문제에 특히나 이 극우 세력들이 민감해하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길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양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굳은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길기 인력거가 뉴욕시의 곳곳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뉴욕시 측의 반응이 좀 다소 황당합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답변일까요? 그런 답변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시 서 교수가 느낀 불쾌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입장을 밝힌 건데요. 서 교수가 이제 우길기 제거를 뉴욕시에 요청을 했는데, 뉴욕시나 센트럴파크 측에서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길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일단 뭐 뉴욕 경찰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길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소재예요. 근데 잘못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길기가 갖는 문제점, 이 문제의 심각성 국제사회에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서경덕 교수 개인에게만 맡기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 또 국제사회의 관심 역시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민들도 함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이강인은 안 돼 라는 말입니다. 네. 이강인은 안 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건가요? 이분이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죠. 자주 하셨나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뭐 탁구 게이트로 논란이 일긴 했지만 극적으로 사실 화해를 또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 어제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네.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 안 돼, 인성을 또 거론하면서 안 된다고 발언을 한 건데, 어제 발표가 된 이후에도 본인 소통 채널에 관련 발언을 남겼습니다. 황선홍 감독에게 실망했다면서 발탁해서는 안 될 이강인 선수를 발탁하는 걸 보면 국민 여론 참 우습게 본다. 국대 경기 당분간 안 봐야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스포츠 업계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면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죠. 정치인이 이렇게 줄기차게 이 특정 개인 선수의 인성을 운운하는 것, 말씀하셨다시피 사태를 악화시킨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는데, 일단 유명인의 발언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가대표 선발 명단이 발표되기 이전에 한 발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발표된 이후에 또 유사한 발언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 팀워크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발언들, 특히 본인이 뭐 국가대표 경기를 보건 안 보건 그건 본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이걸 굳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소통 채널이란 곳에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좀 더 책임감 있는 발언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황선홍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태극 마크를 달아줬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버리기는 좀 아까운 카드가 분명하기도 합니다. 일단 팀워크와 경기 결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이 모두가 조화롭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둘 다 만약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후폭풍 황선홍 감독에게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근데 이강인 선수를 발탁했다는 것 그냥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읽혀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활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감독으로 읽혀지죠. 왜냐하면 2022년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두 사람이 합작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의 애제자이기도 하다 이강인 선수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가대표 선발하면서 이제는 화합해야 될 때. 뭐 저는 이 말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강인 선수 이 발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SNS 상에서 뜨겁게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찬성하는 댓글도 있고 반대하는 댓글 당연히 있죠. 이 찬성하는 댓글은 뭐 손흥민 선수 본인이 용서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또 이강인 선수 경기력 좋지 않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품어달라고 했는데 욕하는 사람은 팬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네. 있냐 하면 또 이제 반대하는 네티즌들 국대 이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 망신시킨 이강인 선수 징계도 없이 그대로 복귀하냐? 대한민국은 잘못을 저질러도 실력만 있으면 모두 다 오케이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황선홍 감독의 말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국민들의 열망처럼 하나로 좀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전국 노래자랑 MC 교체 왜 또 논란입니다.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이었죠.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가 김신영에서 남희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진행자 교체를 두고 떠들썩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전국 노래자랑 하면 어떤 분이 탁 떠오르죠. 그렇죠. 고인이 되셨지만 네. 이 송혜 선생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상징성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일요일의 남자 송혜입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멘트 아직까지도 뭐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무려 1988년부터 34년 동안 최장수 MC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 하면 이 최고령 MC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기네스북 등재까지요. 네. 송혜 선생님의 뭐 진행자로서의 매력하면 남녀노소 누구나와 손발이 척척 맞는 눈높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맞춤형 친구 같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장수 MC로서 많은 국민들,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구수한 입담이 아직도 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신영 MC의 교체 때문인데 당시에도 사실 발탁이 됐을 때도 화제가 됐는데 떠날 때도 더 많은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첫 번째 여성 MC였고 또 최연소 MC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어떤 출발이 순조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송혜 선생님의 빈자리 어느 누가 와서 채워도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사람 그렇죠. 떠올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대체 MC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시청자 역시 이 김신영 씨가 후임으로 MC에 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네. 송혜 선생님 뒤를 이을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어리고 어색한 MC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김신영 씨가 MC로 투입이 되면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시청자들 신선하다는 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뒤에는 이 주 시청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보통 한 50대 중후반 이상 되신 분들일 거예요. 네. 중장년층인데 이 연령대의 시청자들 호응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게 단적으로 시청률이 말해주고 있는데 송혜 선생님이 진행을 했을 당시에 시청률은 두 자릿수 10%가량 나오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김신영 씨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9%대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3, 4%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시청률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진행자 교체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뉴스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KBS가 결국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하차시킨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률이 좀 하락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이 김신영 씨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KBS가 답을 내놓은 건데요. MC 교체를 원하는 상당수의 시청자 의견이 있었다라는 게 KBS 측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김신영 씨와 관련된 시청자의 불만 의견 그리고 칭찬 의견 건수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 시청자 상담실이 KBS는 운영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김신영 씨의 진행과 관련된 불만 의견이 616건이었고요. 네. 칭찬 의견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시청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혜 선생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진행했던 1년간의 수도권 시청률이 평균 9.4%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시청자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된 지금까지의 평균 수도권 시청자 시청률 4.9%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시청률이 모두 하락했다는 게 KBS 측의 입장이에요. 지금 MC 교체,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하면 KBS의 간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44년이라는 뭐 굉장한 전통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시청률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뭐 프로그램으로서도 방송사로서도 위기라는 거죠.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MC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이 과정에서 김신영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신영 씨도 이해했다는 게 KBS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신영 씨의 후임으로 남희석 씨를 새로운 MC로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에너지를 통해서 세대 교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기존의 느낌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분석이 맞지 않을까 뭐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신영 씨 하차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연소 최초 여성 MC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최초 여성 MC죠. 이런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 송혜 선생님의 또 바통을 이어받는다라는 상징성도 있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을 했죠. 물론 우려도 존재했지만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사 입장에서도 기대가 컸지만 우리나라 전체 방송사 역사를 보더라도 기대할 만한 일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신영 씨가 뭐 그동안 특유의 밝음, 친화력, 재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하차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아쉬움을 느끼시는 뭐 시청자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사실 센세이셔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전국 노래자랑이 젊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시청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후의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 지금 전국 노래자랑의 집토끼, 뭐 집토끼는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네. 뭐
고정 시청자층이 있었기 때문에 집토끼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집토끼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KBS에서 이탈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집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MC, 그러니까 김신영 씨가 갖고 있었던 젊은 여성 MC라는 것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 MC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남희석 씨가 50대고 중년 개그맨 남성 MC잖아요. 김신영 씨하고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KBS가 밝힌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50대 중반 시청자를 좀 다시 붙잡아 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그런데 김신영 씨의 하차가 좀 순탄치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작진에서는 좀 갑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KBS 측에서는 마지막 녹화를 역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네. 나와서 약간 지금 분위기가 진실 공방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KBS 측이 4일 돌연 하차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일순간에 그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소속사, 김신영 씨의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이 입장을 표명했냐면, 김신영 씨가 9일 녹화를 끝으로 하차를 통보받았다라고 하면서 제작진도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연락이 왔고 지난주 마지막 녹화 관련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작진도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연락이 왔다는 건 제작진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작진도 모르게 사측에서 결정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지금 논란이 컸던 건데,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입장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연예 전문 기자 출신 유튜버가 본인 채널에 지금 관련 내용 영상을 올렸는데요. 누가 김신영을 잘랐나? 전국 노래자랑 하차 통보의 전말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제작진이 김신영 씨 본인한테 하차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던 게 4일날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한 게 아니라 2월 중순이라는 거죠. 제작진이 김신영 씨를 직접 찾아가서 하차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담당 PD 상당히 미안해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4월이 아니라 2월에 이야기를 네. 벌써 했다. 2월 중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작진이 하차 일자 일방적으로 고지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김신영 씨를 위해서 배려하는 노력을 보였다면서 마지막 녹화를 MC 김신영 씨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2월 중순에 관련된 이야기 했고, 마지막 녹화일 역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게 지금 이 유튜브 관련 영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들은 정말 더욱더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정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신영 씨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자랑해서 방송국에게 밑보였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갖가지 억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선 넘은 억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신영 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차했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들마다 김신영 씨 왜 하차를 하게 된 거냐, 이런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이제 네티즌 몇몇이 김신영 씨가 2018년에 본인의 SNS에 일명 이 문재인 시계라는 사진을 올리면서 맨날 차고 다녀야지 자랑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제가 뭐 2018년 김신영 씨 SNS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네티즌들은 그러면 김신영 씨가 진보 진영이고 남희석 씨 후임 MC죠. 네. 남희석 씨가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남희석 씨를 지금 MC로서 선택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지금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노래자랑은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김신영 씨도 또 후임 MC인 남희석 씨도 본인의 정치 성향을 어딘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전혀 없는 연예인들입니다. 이런 선나간 억측이 계속되다 보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발빠르게 기사화시키는 언론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기정사실화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이런 억측은 제발 본인들이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이 활자화시켜서 퍼다 나르고 이런 일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사자인 김신영 씨가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촬영은 인천 서구에서 촬영을 했었고 지난 9일에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또 그동안 좀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씩씩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감을 한 몸에 안고 시작했고 본인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시청률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히 노력했을 거라는 건 뭐 많은 이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사실 자의에 의해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차하게 되면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일 그렇죠. 거예요. 실망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밝은 모습 보여줬다고 해요. 이 전국에서 만난 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출연진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전국 노래자랑의 주인이고 MC는 거들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국의 주인공들 노래자랑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바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김신영 씨 하면 사실 연기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팔방미인 다재다능한 예능인이잖아요. 앞으로도 이 흑인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요일의 남자 송혜 선생님의 그 무게, 이 프로그램의 무게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국 노래자랑이 풀어가야 할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남희석 씨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 녹화 진행도 안 됐고 방송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기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부터요. 네, 남희석 씨 100점짜리 MC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남희석 씨도 거의 한 30년가량 된 예능인이지 않습니까? MC로 단련된 베테랑 연예인인 게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부담감은 남희석 씨뿐만 아니라 제작진 KBS의 부담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 저는 김신영 씨도 KBS 또 제작진들의 실험과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험과 도전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실험과 도전 남희석 씨라고 생각을 해요. 판을 벌려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언하기 어려우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냥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당분간은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색 드러내는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우 이원종 씨의 행보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 공개 지지에 나섰었죠. 네. 이번에는 허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의 후원 회장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이 유세 현장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러 시사 유튜브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더 새로운 악과의 대결이다. 제가 조금만 더 뛰었으면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겪었던 일을 안 겪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뭐 사실 이 여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드라마에 나왔던 문성근 씨도 활발한 정치 활동을 보이고 있는 스타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후원 회장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성근 씨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 노사모죠. 이 노사모 또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때였습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던 정치 경험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문성근 씨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작가죠. 조정래 작가도 후원회장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성근 씨 본인 SNS에 이제 후원회장을 문성근 씨가 맡는다고 조국혁신당이 발표하기 이전에 본인 SNS에 오는 4월 총선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 나는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미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 정준호 씨는 친여 성향을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한정민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해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화성을 한정민 예비후보 전략공천 되면서 이제 그냥 예비자를 띄고 네. 후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이 한정민 후보가
본인 SNS에 이제 배우 정준호 씨가 다녀간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친동생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정준호 배우님이 사무실을 찾아주셨다. 진심 어린 조언,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셔서 더 큰 힘이 난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정준호 씨가 본인 20대를 보는 것 같다면서 정치는 참 어려운 일이다. 공익법인 홍보대사라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서 많이 못 도와줘 미안하다. 마음만은 곁에 있겠다. 국민의힘 후보인 지금 한정민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준호 씨가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공동 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의회 이 그러니까 모 의원이 정 씨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주시와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세를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분들도 나오고 계시는데 바로 가수 김은국 씨가 이런 언급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국 씨가 이 배우 신현준 씨, 정준호 씨가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번 총선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는데 이런 시기, 이 선거 시기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함께 유세 현장에 다녀달라 이런 러브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세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왜 김은국 씨는 정치 참여 안 하냐, 내가 뽑아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진짜 정계 진출할 의사가 있느냐 신현준 씨가 이렇게 물었는데 김은국 씨가 생각이 있는데 후원금이 없으면 정치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여건이 된다면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표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면서 최근에 용산구로 이사했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세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던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인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는 또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이천수 씨가 원희룡 전 장관 개항을 후보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인천 개항을 유세 과정에서 60대 남성 A씨, 7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는 지난 7일 오전 7시 반경에 개항역에서 이천수 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천수 씨의 허벅지를 가격했고요. 네. 주변에 재질을 뿌리치면서 추가 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오후 2시, 그러니까 같은 날 굉장히 힘든 일을 이천수 씨가 겪은 거예요. 같은 날에 그렇게 네, 다.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겪은 건데요. 오후 2시경에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천수 씨 가족 거주지를 안다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 공직선거법상 자유방해 혐의로 A씨와 B씨 불구속 입건한 상태인데 사실 연초부터 정치인 테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 정치 네, 그렇죠. 테러를 당했는데 이런 정치 테러 사실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유권자는 선진국의 유권자다운 모습 제발이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천수 씨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들의 그 후보들을 좀 지원했던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는 좀 정반대의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단 원장관과의 인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문체부의 어떤 지원이 중단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던 제주여고 축구부 격려차 방문하면서 두 사람이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제주도에서부터 네, 이어진 인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또 축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천수 씨가 한 인터뷰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그동안 인천하면 이제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그러니까 인천에 개항하면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천수 씨에게 특별한 곳이 이곳이 거의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를 하면서 성장하고 살고 있는 지역인데 발전이 상당히 더디다고 합니다. 네. 25년 동안 특정 정당에 맡겼더니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맡겨서 좀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결국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게 국민 다수로부터 골고루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연예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좌편향 논란을 좀 휩싸였던 방송인 김재동 씨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인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말이었죠. MBC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에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출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김재동 씨가 그동안 내놨던 발언들 보면 뭔가 적대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한쪽만 부각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김재동 씨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시청자들이 봤을 땐 환호하고 좋아할 만하지만 그렇죠. 반대의 시청자 또는 정치적으로 이 무당층들이 존재하잖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땐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연예인들의 정치 발언 문화 자체가 사심을 배제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대중에게 좀 객관적으로 설득돼야 되는데 이게 설득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지지 발언은 표명하지만 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 성향의 집단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비판하는 발언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등장할 때 거부감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역대급 이제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가 가고 있는 만큼 이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도 또 정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예인들의 발언이나 정치 참여가 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위태롭다고 보는 이유가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게 고착화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천수 씨 같이 공격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본인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정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연예인에게 앞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뉴스픽스 다시 또 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는 요즘 달디단 밤양갱 열풍입니다. 비비가 부른 신곡이죠. 밤양갱이 그야말로 정말 열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처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흥얼흥얼거리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 중독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뭐 이 곡 그러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안 들어본 분들은 계시겠지만 한 번만 들을 수는 없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밤양갱 한 번 듣게 되면 밤양갱 홀릭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난달 13일에 발매된 비비의 싱글곡이에요.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곡입니다. 밤양갱 장기하 씨 굉장히 독특한 곡이죠. 장기하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평소 장기하 씨하고 이 비비 씨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비비 씨가 들어보고 나서 상당히 만족해했다고 해요. 아, 처음부터 이게 네, 좀 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나 본데요. 본인이 부르고 싶다고 했다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협업이 성사가 된 거고요. 뭐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쾌한 이 왈츠풍의 이별곡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곡이 이제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게 된 게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BBC, 이때 장기하 씨도 출연을 했거든요. BBC가 무반주로 이 곡을 불러서 화제가 되면서 SNS로 입소문이 났고요. 네.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해지면서 이게 덩달아서 밤양갱도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양갱, 밤양갱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뭐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실 양갱 하면 대표적인 할머니 간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층 사이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뭐 A 제과 업체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비비하고 지금 밤양갱 콜라보 제품 선보였고요.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관련 제품들을 속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편의점에 밤양갱이 동났다, 너무 서운하다 이런 글들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밤양갱하고 우유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밤양갱 라떼인데 할메니엘이라는 트렌드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즐겨 드시는 간식들을 밀레니얼 세대들이 먹는다 해서 이제 할메니얼 트렌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트렌드에 지금 편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성 강한 노래와 함께 밤양갱 사서 먹었어요. 이런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 최근에 많아졌다고 해요. 네, 밤양갱의 이미지가 굉장히 젊어졌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굉장히 달콤한 사랑 노래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별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랑 노래 같은 멜로디인데 가사는 이별 노래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이 저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박재정 씨가 부른 헤어지자 말해요가 네. 이 노래방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른 1위 곡이잖아요. 근데 네. 그 이별곡을 들으면 상당히 절절하고 절규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별곡은 리듬도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쾌해요. 그러니까 이별 노래 그동안은 뭐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하겠어, 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줘, 아니면 널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질척거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이별 노래 이런 패턴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별에 접근해보자, 이런 장기하 씨의 방식이 BBC를 통해서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되게 뭔가 운율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리을 발음이 계속되면서 대구르르 부르는 듯한 운율감을 살리는 게 또 이 노래의 중독성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수능 금지곡이 될 가능성 상당히 네, 크다고 저도 그 보여져요.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BBC의 보컬이에요. 네. 그동안 BBC가 이 R&B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곡들이 좀 강한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또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들도 강하고 어두운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와 정반대되는 굉장히 러블리한 모습을 요즘 무대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의외의 매력에 아마도 많은 팬들이 또 매료된 게 아닌가, 뭐 이 곡이 인기를 얻게 된 또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계속해서 제공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커버 영상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황정민 씨의 네. 극중 대사를 이렇게 좀 짜깁기 한 것 같은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들 좀 모아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박명수 씨 모습이 나오는데 박명수 씨가 부른 밤양갱은 박명수 씨가 직접 부른 게 아니라 AI 커버 버전으로 나왔죠. 박명수 씨도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커버 영상 여러 가지로 공개가 되고 있고 양희은 씨 AI 영상으로 또 커버가 됐습니다. 뭐 양희은 씨 목소리와 굉장히 일치해요. 네, 이거 제가 봤던 영상입니다. 맞아요. 이 영상 1분 23초 영상이거든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정말 이 황정민 씨가 악역으로 출연한 영화를 한 땀 한 땀 정말 이 팬인 것 같아요. 팬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 영상을 몇 번을 봤거든요. 일단 그 노력에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끝 장면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성의 황정민 씨가 굿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이 밤양갱과 너무 대치되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270만 명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네, 달디단 밤양갱 열풍 살펴봤는데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좀 즐기려면 어떤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노래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 들으시고 난 이제
내 취향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는 곡이에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독성 무지 강합니다. 한 번 들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따라 부르기 쉽다는 거예요. 고음이 없어요. 뭐 극도의 가창력을 요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또 랩이 없습니다. 영어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한 두 번만 들으시면 세네 번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면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네, 정말 마지막 유용한 팁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AI 영상들이 나오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네, 이런 그 변화를 좀 잘 이용해서 좀 앞으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